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보다는 재정의 적정성 등을 의미하는 정책적 타당성은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결국 정체성 타당성의 결론은 균형 발전과 지사님의 공약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통상 1 이상이어야 이제 9월 16일에 보고한 0.21과는 왜 차이가 납니까? 용역 보고서에는 0.489로 돼 있고 예. 9월 16일 행정문화에 갖고 온 것은 0.21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식당 운영비가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변경이 됐어요. 9월 업무 보고 시에 경제 파급 효과가 바뀝니다. 1616억으로 바뀝니다. 7월 보고서에는 1345억입니다. 이것이 왜 차이가 납니까? 수익에서는 공무원 여비를 빼고 비용에서는 식당 운영비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B씨가 당연히 0.48에서 0.21로 안 좋아지는 거지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죠? 예, 그거는 의원님 의도적이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계약 이후에 다이나믹하게 수정을 하셨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일부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최종본으로 이렇게 15개월 동안 뭐 하고서 이제 와서 B씨가 바뀌었다고 7월 이후에 그 다이나믹한 행동들을 하십니까? 다소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 사후에 보완을 해서 최종본을 받는 경우가 변경된 용역 보고서를 소관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렸습니까? 의원님들께 별도로 아마 보고를 못 드렸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는 면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53%가 줄어듭니다. 혹시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기 위해 공사비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으십니까?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방재정 심사 신청서에 B씨가 얼마로 해서 행안부에 보냈습니까? 0.23 왜 또 바뀌었습니까? 불필요한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예산 범위라고 해서 그를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뺀 거는 이 사업 500원 가까이 갈까봐 집행부에서 용역사와 상의하고 예비비를 뺀 겁니다. 중축 부지를 잔디광장으로 또 바꿔서 올려보냅니다. 증축 부지 문제는 제가 그거는 네, 잔디광장. 왜 중축 부지로 하면 행안부에서 또 이걸 500억 이상 사업으로 볼까봐 이 도면을 또 바꿉니다. 제가 본 서류가 모두가 제각각입니다. 그 중간 단계에 이제 그 서류들이 이렇게 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들어서.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 자치원 수원 예산을 어떤 기금을 갖다 쓰시죠? 지역개발기금이나 일반 예산 이렇게 사용.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꼭 지사님의 공약 사업이라고 이렇게 자금을 빌려서까지 해야 됩니까? 부족한 경우에 이제 제가 기금에서 이 교육 인원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이 더 그렇죠. 확대될 것으로. 아마 상당히 줄겠죠. 예. 이전 시에는 도민 교육생이 4,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치원수원의 이전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부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천혜의 관광 자원입니다. 강점을 활용한 대안으로 충청북도 공무원 휴양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 시설이 지역에 있다면 어느 것이 지역의 경제 효과가 더 좋겠습니까? 저런 이제 시설이 이제 그 이용자가 이렇게 선호하고 저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왜 그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돈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두 개 도움이 되죠. 이런 시설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있고 이용자들이 그렇게 이제 선호를 한다면 그런. 저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천을 포함한 북부권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201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읽어보시죠. 얼마입니까? 115억입니다. 예. 제주 해양교육원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80억 정도 됩니다. 80억입니다. 우리 얼마죠? 건축비? 굳이 빼고 404억, 405억입니다. 북부권에 여행 목적으로 가신 분들이 제천만 보고 올까요? 충주와 단양을 같이 보고 오지 않을까요? 과연 무엇이 제천뿐만 아니라 북부권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청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유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이 어디로 가나요? 충북에서 관광을 하나요? 말씀해 보시죠. 대부분 아니죠. 근데 우린 인센티브로 4억을 주고 있습니다. 청주공항만 거치지 다른 관광지로 다 갑니다. 그리고 운영 위탁을 제천시에서 한다면 제천시가 너무 잘하지 않을까요?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치연선 이전 문제하고 대주택 시설로서 휴양 시설을 건립하는 건 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경제성이라는 부분은 용역소에서 검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제천이 갖고 있는 SOC 접근성에서 충청북도에서 최하위가 어딥니까? 충주와 제천으로 SOC 사업 관련된 부분이 최하위 등급이 충주와 제천입니다. 제천 시민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을 설립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이겠습니까? 그 생활 SOC 분야도 당연히 남부와 북부권에 확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이제 포함을 해서 생활 SOC 분야도 북부와 남부권에 이렇게 설립되고 또 보강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원선 비용으로 차라리 저걸 하는 게 낫다고요. 그게 균형 발전이라고요. 근데 의원님이 이제 주로 말씀하신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되지 않는 이전을 하더라도 현 연수원을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비용이 아니라 기회 편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과 도민이 이제 교육을 직접 받아서 나타나는 부가가치,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로 해서 정책적인 그 타당성에 포함되는 그런 지수들도 상당히 무형이긴 하지만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그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도민이신데 어느 도의원이 균형 발전에 큰 틀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도 도의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제천시가 보다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의견들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이 제천 발전에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